반갑습니다. 버들입니다. 오늘은 남양특집 마지막 도시괴담입니다. 순전히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게 음성으로만 녹화를 하였습니다. 세 가지 유명한 도시괴담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레이미 이야기. 레이미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맞벌이였기 때문에 레이미는 부모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레이미에게 방법용으로 큰 개를 선물해줬습니다. 레이미는 그 개에게 아놀드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아놀드는 충성스럽고 용맹스럽게 레이미를 지켜줬죠. 그리고 레이미가 힘든 일을 겪거나 외로워할 때는 어김없이 나타나 상냥하게 레이미의 손을 핥아줬습니다. 그녀는 그런 아놀드가 있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한날은 부모님이 모두 외출 중이라서 아놀드와 레이미 둘만 집에 남게 된 밤이었습니다. 레이미는 물 떨어지는 소리에 눈을 뜨고는 부엌으로 가서 수도꼭지를 꽉 잠갔습니다. 침대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 무렵 다시 물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미는 무서워서 침대 아래로 손을 내밀었고 침대 밑에 있는 아놀드가 손을 핥아줬습니다. 이내 마음이 평온해진 레이미는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레이미는 일어나서 아놀드를 찾았지만 그 어디에도 아놀드는 없었고 부엌에서는 계속 물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레이미가 수도꼭지를 다시 잠그고 돌아서려는 찰나 싱크대 위에 있던 찻장에서 피가 한 방울 똑 떨어졌습니다. 그곳을 열어보니 잘린 아놀드의 목이 있었고 하나의 쪽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도 핥을 수 있어. 두 번째 이야기. 돌아온 아이. 결혼한 지 10년 만에 생긴 아이는 부부에게 더할 나위 없이 큰 선물이자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부의 사랑 속에 쑥쑥 자라 8번째 생일을 맞이한 아이는 생일 선물로 놀이공원을 가고 싶다고 했고 부부는 흔쾌히 그 요구를 수락했습니다. 놀이공원으로 향하던 그날은 유독 안개가 짙게 끼어 있었기에 음산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내 뒷자리에서 즐거워하는 아이를 보자 부부의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바로 앞에서 새어나오는 밝은 빛을 보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뒤집힌 차에서 아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남편은 기절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을 흔들어서 정신을 차리게 한 뒤 부부는 뒷자리에 있는 아이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돌아봤다가 절망의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의 상반신이 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부부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일상에 돌아오지 못한 부부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과 시럽으로 인해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더 이상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딜 수 없었던 부부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계획하게 됩니다. 준비한 수면제를 꺼내놓고 아이를 만나기 가기 직전 번뜩 정신이 든 남편은 마지막으로 주술사를 찾아가 아이를 되살릴 수 있는지 물어나 보자고 아내를 설득합니다. 안 될 걸 알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부는 용한 주술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거기서 의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이를 살릴 수 있지만 대가가 클 것이고 그 대가는 부부가 감당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삶의 끝에 있던 부부는 이것저것 따질 겨를 없이 바로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일주일 후 자정에 종이 12번 울릴 때 아이를 맞아주게, 그렇게 주술사가 말한 날이 되었고 어느덧 시간은 12시가 되었습니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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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시계의 종이 6번 칠 무렵 아파트 계단에서 저벅저벅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이윽고 소리는 부부의 집 앞까지 멈췄습니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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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종소리가 12번 치고 나자 정막을 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쿵쿵쿵쿵쿵쿵. 아내는 가슴이 터질 듯한 기쁨을 느끼며 한 걸음에 현관으로 달려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표정이 굳은 채로 아내를 황급히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잠깐, 이거 손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발로 차는 소리야. 세 번째 이야기. MT. 서울 소재의 모 대학에서 신학기 맞이 MT를 하게 되었습니다. 3박 4일간의 즐거운 MT는 모든 학생이 고대하고 있었지만 특히 2학년 동갑내기 커플이던 A군과 B양은 후배가 생긴다는 생각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해 MT는 제주도에서 열린다는 소식 또한 이 커플을 더욱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MT는 MT 나름대로 즐기면서 첫 여행까지 같이 즐기고 싶었던 이 커플은 둘째 날 MT에 참여하기로 하고 따로 제주도로 출발하여 이곳저곳 즐겁게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윽고 둘째 날 저녁 같은 MT조의 방으로 배정받은 그들은 후배들이 기다리는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의뢰 거의 대부분 대학 MT가 그렇듯이 새벽이 올 때까지 술을 진탕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한창 익어갈 무렵 술이 떨어지자 남자친구 A는 바람도 좀 쐬면서 술도 깰 겸 자신이 술을 더 사오겠다고 말하고는
숙소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1시간이 다 되어 가도록 A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자 여자친구 B는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되기 시작했고 A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수화기 너머의 음성만 듣게 됩니다. 인근 편의점이 어디인지 확인해보러 베란다로 나간 여자친구 B는 베란다 저 아래쪽에서 무언가 다급해 보이는 A를 발견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으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던 B는 A가 그저 술이 덜 깼거니 생각하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5분 뒤 방으로 땀에 젖은 A가 들어왔고 B의 손목을 낚아채서 숙소 밖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인지 파악이 되지 않았던 B는 A에게 왜 이러냐고 물어봤지만 남자친구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계속 달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500m가 넘는 거리를 달리고 불이 켜진 편의점에 뛰어 들어가면서 숨을 고른 A는 B에게 편의점 입구 쪽에 있는 신문 하나를 집어 보여줍니다. 신문의 제일 앞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소재의 모 대학 학생들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 중 추락사고로 전원 사망. 끝! 10월달까지 낮에는 굉장히 더우니까 집에서 버들 유튜브 즐겨보면서 남은 여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